전에 제가 집집마다에 그런 기운이 있다고 했어요.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의 기운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터치 자체의 기운도 있을 거고, 법문을 하면서 전에 대구의 최고로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굉장히 그때 당시에 사업이 잘 됐대요. 거기에 이사하고 나서 1년도 안 지나서 폭삭 망했던 그런 사연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사는 보살님은 이사하고 나서 가슴이 찌르듯이 그런 통증을 느껴서 지금 이사한 지 5년이 다 돼갔는데 지금도 이 가슴을 찌르는 통증이 안 없어졌대요. 그리고 사업은 다 망했고, 사업이 잘 될 때 형제간들 전부 집 한 채씩 해서 시집장가 보내주고, 그리고 그 아파트도 남편의 여동생 명의로 해놨대요. 사업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다 망하고 나니까 여동생하고 그 매제가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 달라고 한대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기 왔는데 천도제를 하다 보니까 그 라인에서 떨어져 죽은 30대 남자가 보이는 거예요. 떨어져 죽으면서 철근에 가슴이 찔려서 그 고통을 이 라인에 사는 이 사람한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 보살님한테. 그리고 그 라인이 이상하게도 몇 년 안 버티고 계속 이사를 다닌대요. 천도제를 하고 나서 그 가슴을 찌르는 통증이 감쪽같이 사라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집터마다 어떤 기운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유튜브에서 봤는데 실제 사연이에요.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아서 서울 강남에 있는 한강변의 아파트에 입주하게 됐어요. 그 아파트는 굉장히 비싼 아파트인데 유독 이 홈안 굉장히 싸게 나왔더래요. 그래서 비싼 아파트 참 싸게 샀다 하는 마음으로 이사를 해서 거기에 살게 된 거예요. 이사하고 나서 떡을 돌리게 됐어요. 한 박스를 주문해가지고 떡을 하나씩 돌리는데 메토라고 하니까 문을 열었다가 얼른 닫아버리더래요. 이 집 저 집 다. 한 집도 떡을 안 받더래요. 마지막에 밑에 층을 가게 됐대요. 메토에 이사 왔다고 하니까 여자분이 문을 딱 열더니만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떡은 거절하더래요. 참 이상하다. 왜 떡을 다 안 받지? 이러고 나서 거기에 살게 됐는데 한 일주일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딸 눈에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5, 60대 남자가 내 집이라고 나가라고. 그래서 딸은 무서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나간 거예요. 따로 집을 얻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 부인 눈에 꿈에가 아니고 실제로 이 남자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위에도 늘리고. 남편한테 무섭다고 하는데도 남편은 이 비싼 아파트에 이사 왔는데 정말 내가 부자 됐다 하는 마음에 만족하고 살고 있는 남편한테 부인이 아무리 남자 귀신이 있다고 얘기해봐도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사업이 부도난 거예요. 쫄딱 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부인도 딸의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 남편도 혼자 있으면서 귀신을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도 못 버티고 얼른 처분하고 나왔어요. 그 집을. 나중에 알아봤더니만 그 전 주인이 이 집에서 자살을 했대요. 사연은 사업을 해가지고 정말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벌었는데 이 집에 이사하고 나서 사업이 쫄딱 망해서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 남자는 거기서 자살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 아파트였어요. 지금도 매물에 나와 있는데 이 집만 유독 40%가 싸게 나왔는데도 안 팔린대요. 벌써 소문이 다 나버려갖고. 지금도 그 집에는 그 남자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연이 있는 집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유튜브에 나와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강동구에서 송파구로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대요. 그 집은 전에 주인이 부도가 나서 그 아파트를 팔고 나간 집이에요. 이사하고 나서 참 기분이 좋았대요.
비싼 아파트니까. 3월에 이사했는데 5월에 남편이 사망을 했대요. 심장마비로. 평소에 술을 좋아했지만 나이도 이렇게 많지도 않고 젊은데 심장마비로 갑자기 이사한 지 2달 만에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사무제 다음 날 25살 난 대학원 다니는 딸이, 아주 이쁘고 공부도 잘했던 딸이 15층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대요. 기가 막힌 사연을 갖고 온 거예요. 결국은 원인이 뭐겠어요? 그 터의 영향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살던 집에 어쩔 수 없이 이사 가서 살게 돼 있어요. 누구나. 새로 집을 짓고 이사하지 않는 한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이런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집에 이사하고 나서 3, 7일 동안, 21일 동안 하루에 한 독씩 지장보살 본원경을 읽기를 권하고 있어요. 이 터와 관련된 인연들의 해탈을 위해서 이 경을 읽습니다 해서 스스로 그 터를 정화시키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런 터에서 솥뼈를 고아 먹는다든지 고기 요리를 안 하면은 더 터가 청정하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아, 먹고 싶으면 나가서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저도 옛날에 좋은 집으로 이사했는데 그때는 지장보살 본원경을 읽어서 이렇게 터를 정화시키는 걸 모르고 그냥 그 터에서 요리만 안 했어요. 생선 굽거나 고기 굽거나 이런 것은 안 했어요. 먹고 싶으면 나가서 먹고 와라. 이렇게. 그 집에서는 냄새를 풍기고 싶지 않다 이거죠.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일반 주택에 이사했을 때는 꼭 쑥을 태우라는 거예요. 약쑥을 동그란 후라이팬에다가 한 줌 넣고 그리고 불을 피워서 고춧가루 매운 거 3숟갈을 뿌리면 같이 타요. 엄청 매워요. 막 켈렉켈렉 난리예요. 그것을 온 집안에 그리고 이사한 그 가구들에 다 쏘이게 하는 거예요. 농작도 다 열고. 그래서 3일 동안 이렇게 하면은 따라온 거는 웬만한 거는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약쑥은 양기예요. 고춧가루도 양기예요. 음기를 몰아내는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그거를 많이 해요. 가끔 이상한 냄새 나면은 쑥을 태워요. 제가 싫어하는 냄새가 있으면은 그 쑥을 태워서 이렇게 공기를 아니면 이 털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 법당에도 태워요. 저쪽 요사체에도 가끔 태우고. 아파트에서 태우면 난리 나니까 아파트에서는 못 태워. 일반 주택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쑥 태우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있는 나쁜 탁기도 나가게 되고 집안도 정화되고 그 터가 어떤 터인지 모를 때는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터를 정화시키는 방법이. 지장보살 본원경 21독. 이 터에 있는 인연들의 해탈을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종합해보면 지장보살 본원경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터를 정화시키는데 본인이 직접 지장보살 본원경을 읽어서 스스로 천도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꼭 절에 와서 안 해도 효과가 커요. 저는 여기에 이사하고 저쪽에 있을 때 이 터에 있는 인연들의 해탈을 위해서 경을 읽었어요. 거의 매일. 한 21일 정도 되니까 어떤 존재가 왔어요. 꿈속에. 곰, 멧돼지, 그리고 사람 이렇게 세 존재가 와서 삼배하겠대요. 고맙다고. 당신들을 해탈나게 해줘서 고맙대요. 그러면서 절을 하겠다고 왔더라고요.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강력한 경전을 요런 데 쓰라는 거예요. 부처님 경전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근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이 경전을 쓰게 되면 이 힘이 발휘가 안 되고 다른 존재들을 위해서 이 힘을 쓰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한 여러 가지 환난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교통사고라든지 사업이 안 된다든지 자식들이 속색이다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지장보살 본원경 아니면 다른 기도를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를 놓치지 말고 정진하도록 합시다.